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줌에서 만나느라고 오늘 안녕하세요. 조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조금 하루를 일찍 시작하셨을 텐데, 어떻게 컨디션들은 괜찮으세요? 괜찮으셔요?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온라인으로 많은 원장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아주 기쁜 소식 우리 원장님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교재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원장님들 이제 더 많은 어떤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원장님 미래의 수학의 교육이 시작될 때는 우리 공식 절차가 있죠. 어떤 절차일까요? 요거 좋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한 번도 못 봤다 하시는 원장님들도 오늘은 조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 원장님, 미래의 수학 하면 야옹이라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네, 좋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원장님, 미래의 수학 야옹. 야옹, 좋습니다. 우리가 미래의수학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미래와 N이라는 캐릭터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원장님들이 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는 물품들로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식 인사, 우리 아주 저학년 친구들은 교실에 왔을 때 원장님이랑 야옹이라고 인사해도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미래의수학의 교육팀장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화면을 먼저 공유해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안내를 드리면,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저희가 신청 자체가 거의 한 80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느 지사에서 어떤 원장님이 교육을 들으셨는지에 대한 확인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장님 가능하시면 원장님 접속자 명을 원장님 교실명 그리고 원장님 성함 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서 저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원장님들 스피커는 저희가 음소거 처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중간이나 혹은 마무리 될 때 궁금하신 거나 답변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명을 또 못 해드린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특히나 수업에 있어서 언제나 성심성의껏 해주시는 우리 강사님들도 오늘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아마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만 더 힘내서 원장님들, 강사님들이 알찬 내용을 들어가실 수 있게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한 내용 보여드려 볼게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왼쪽에 나와 있는 두 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인수학의 중등교재 개편은 원장님의 노고를 덜어주고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준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내년도 중학교 1학년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아이들 내용이 다 바뀔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이나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 수업 내용 이런 것들도 우리 원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부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미래인수학의 중등교재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게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2년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그것과 연계된 내용들은 어떤 제도들이 또 도입이 되는지에 따라 연구나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렇게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진행이 되는 것이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제도가 대입제도 그리고
고등 내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바꿔서 가르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뀐 내용을 아이들이 잘 흡수했는지에 대한 평가 제도, 대입 개편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변화한다는 거고요. 그 대입 개편에 반영할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수능 등급도 있겠지만 내신 점수에 대한 것들도 필요한데 그 내신이 고등 과정에 대한 내신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바뀌어서 운영이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바뀌었대요. 뭐가 바뀐 거예요? 교과서가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등 3, 4, 중1, 고1의 교과서가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모든 학년의 교과서가 다 바뀌고 나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 새로운 2028 대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것과 연계돼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 과정에서는 고교 학점제라든지 또 중등 과정에서는 자유 학기제만 그래서 그것과 연계된 진로 연계 학기를 중3 과정에 그리고 지필평가가 중학교 1학년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재도입된다라는 점들은 기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중등의 경우에는 당장의 내년도 중등 1학년의 경우에는 바뀌는 내용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2022 개정교육과정의 수학과에 가장 크게 변화하는 점은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는요. 초등과 중등은 이 수학과의 영역명 표기 방법이 초등 따로, 중등 따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학 개통도를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연계되는 어떤 개념들, 내용들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 영역명 표기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항상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교육부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운영됐던 것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초등, 중등의 영역명이 통합돼서 운영됩니다. 수와 연산은 그대로 수와 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에서는 규칙성, 중등에서는 문자식 함수로 불리던 것이 변화와 관계로 통합돼서 운영되는 점, 그리고 도형과 측정, 마지막 자료와 가능성이라고 해서 통합된 이 네 가지의 영역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학년별로 바뀌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중등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와 연산, 1학기 파트죠. 수와 연산 영역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부횟수의 활용이 삭제됩니다. 특히 활용 파트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 특히나 활용 들어가게 되면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던데 그 뭐 양쪽에 어떤 값을 두 개의 값을 주고 예를 들면 뭐 최대 정사각형이 있다. 근데 여기에다가 타일을 담을 거다. 정사각형에 타일을 담을 거다라고 하면 최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라는 이런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이제는 중등 1학년에서는 다뤄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통계 영역의 통계 부분에서는 대표값 개념이 도입이 되고 중앙값이라고 하면은 1, 2, 3, 4, 5, 6, 7, 8, 9 했을 때 5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1, 2, 3, 4, 5 있을 때 5가 최빈값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중학교 3학년에서 1학년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등 2학년, 3학년도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아이들 교과서 바뀌는 26년, 27년에 다 반영이 될 내용이지만 미리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과 측정 영역에서는 증명이라는 용어가 재도입되게 됩니다. 증명이라는 용어는 2015 개정교육과정 때 삭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2022에서 다시 도입이 됩니다. 증명이라는 부분은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고 그리고 그 답까지 어떤 과정으로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이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서술로서 증명하시오. 라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요구되는 역량인데 이 증명이라는 용어가 재도입된다는 의미는 서술형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연결이 되는 것이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3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3 1학기,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뭐, 봉우리 이렇게 있으면 봉우리 위쪽, 아래쪽 이렇게 하던 것들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내려온다는 점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혹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감안하고 수업 준비가 필요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2학기 확률과 통계로 불렸던 영역이죠. 자료와 가능성으로 이제 변화하게 됐는데 그 내용에서도 상자 그림과 산포도 부분의 상자 그림 같은 경우는 조금 신선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처음 우리가 도입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3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장님들과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적으로 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년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교과 내용이 바뀐다. 특히나 수학과에 있어서 초, 중 등의 영역명이 통합돼서 운영된다. 그에 따라서 각 학년마다 바뀌는 내용, 삭제됐던 것들 혹은 다시 재도입되는 것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이랑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 교육 자료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의 단원, 대단원 체제는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중등 교재도 7개 대단원 체제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먼저 대단원 몇 개인가요? 1학기 3개, 2학기 3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중단원, 그 다음에 소단원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표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구체적으로 학습하게 될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 우리 기본 교재와 온라인 컨텐츠, 뭐 유형 플러스, 교재 플러스 마찬가지 다 이 단원 체계를 따라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등 교재 개편의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과정을 조금 거쳤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원장님의 의견 수렴,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프라인 교재나 온라인 컨텐츠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요. 또한 저희랑 미팅을 또 하신 원장님들 지역적으로 계실 거예요. 직접적으로 방문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원장님들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같이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고요.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라인업을 기획하고 내부 논의, 그다음에 현장과의 어느 정도의 소통 과정을 거쳐서 개발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장님들께서는 개편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점들을 담았다라는 것들을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원장님들이랑 이야기 많이 나누려고 했고 그 와중에 원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내용들 특히나 어려운 아이들, 수학이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어려워한다. 특히나 중등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정말로 이탈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수학을 포기하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중등 1학년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개편 핵심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잡은 거고요. 그에 따라서 반영된 내용들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처음 중등 수학을 시작하는 것도 사실 아이들이 조금 어렵다, 낯설다라는 느낌을 많이 있는 데다가 1학기에 보면 상대적으로 2학기보다 1학기에 단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고 내용적인 측면 자체도 아이들이 이해하고 개념을
습득해야 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1학기에 좀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교과의 어떤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했을 때 1학기, 2학기를 보면 1학기가 7대, 2학기가 5, 이 정도로 약간의 1학기에 좀 더 쏠림 현상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들도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 월마다의 어떤 학습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학기에 조금 더 쉽고 간단하지만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주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히 이제 저희가 의견을 많이 드려봤을 때 상위권이 이 아이들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좀 우리 교재나 콘텐츠를 쓸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얘네 초등 과정에서 어디 있었지? 싶을 정도로 안 되는 친구들도 많다라는 말씀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원에 좀 다닌다 하는 친구들, 학원을 다니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학원에는 중위권을 좀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포진되어 있었다고 하면 특히나 지역적인 차이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안 되는 아이들 더 많아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조금 그래도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까지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원장님들까지 지역적인 차이, 아이들 수준 차이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원장님 교실에 아주 안 되는 친구부터 아주 잘하는 친구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 교재를 저희가 추가 개발함으로써 이 단계에 필요한 교재들을 더 추가 개발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들이 조금 더 손쉬우면서도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의 아이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교재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다수 학교에서 뭐 중간, 기말, 요 시험을 보는 시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등은 솔직히 이제 왜 우리 오대교 강사님 교육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중등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머님들께서 철새처럼 이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시험 성적이라는 것이 중등 때는 특히나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특히나 그냥 본사가 만들어 놓은 일련의 어떤 커리큘럼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중간고사 시기, 기말고사 시기를 대비해서 이것에 앞서서 우리 원장님이 대비하실 수 있는 기본 커리큘럼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구성했습니다. 고려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더 볼만한 점은 뭐가 있냐면, 초등에서 우리 미래의학으로 키워진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중등으로 이제 학년이 올라갔을 때 원장님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게 얘네들이야말로 별로 손댈 거 없이 잘 하더라. 근데 중등에서 갑자기 이제 입회가 된다거나 혹은 막판에 들어오면서 초등이 완전하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 관리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전국 단위 시험 제도를 통해서도 이런 점들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희 전국 중간고사의 평균 점수는 78점을 목표로 하지만 그에 조금 미흡한 도달하지 못하는 학년대가 중등 1학년에서 특히나 많이 볼 수 있었다는 점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중등에 시작하는 부분부터도 어렵지 않게 혹은 조금 잘하는 아이들도 예비 중등 과정에 있는 아이들도 선행으로서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네. 원장님, 요거 한번 보실까요? 화면 왼쪽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발팀에서 개발해 주신 이 교재 라인업을 쭉 보면서 이런 키워드를 원장님께서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원장님? 우리가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먼저 글자 키워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색깔 키워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폭넓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들께서 초등 5, 6학년 얘네들 좀 잘하는 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다. 그러면 얘네들 놓치지 않고 중등 과정까지 쭉 원장님 교실에서 가야 할 텐데 그런 아이들 조금은 쉽게 그리고 드릴형 문제
그 다음에 개념 제대로 잡고 응용력 잡고 시험 대비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조금 더 최상위 버전으로 할 수 있는 실전 대비 라인까지 구성을 하면서 폭넓은 이 아이들의 성취도가 차이가 있는 이 아이들을 다 아우르실 수 있는 라인업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교재를 선택하시고 아이들 코칭하실 때에 수업하실 때에 편리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란 색깔 키워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장님 쓰시기에 편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아이들은요, 원장님, 전체 라인업 쭉 있는데요. 커리큘럼 쭉 있는 중에 프리라인 따라가세요. 하위권 친구들은 프리라인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중위권이다. 라고 하면 코어 라인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 지금 아직은 낯설어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근데 요 키워드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안 되는 친구들 프리라인, 중위권 코어라인, 잘하는 친구들 파이널 라인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훨씬 더 손쉽게 교재를 선택하실 수 있다. 아이들이 훨씬 더 성취도가 관리되면서 실력이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키워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색깔 시작. 양 많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중등 교재를 개편하게 되면서 추가 교재를 생산을 하고 원장님들이 쓰실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를 추가적으로 또 탑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원장님들이 필요하신 것에 따라서 쓰실 수 있게끔 특히나 안 되는 친구들 혹은 예비 중등 아이들 선행의 과정에서도 보다 개념 학습에 대한 게 완전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개념 동영상이라는 것이 프리 교재에 탑재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교재를 한 번 더 반복하는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아이들이 개념을 가지고 조금 응용력을 높이는 단계의 교재 맞춤, 온라인 콘텐츠를 또 쓰실 수 있게끔 이 네 가지의 교재가 교재 맞춤으로써 쓰실 수 있게끔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이제 기대가 되시죠? 이제 공개를 할 텐데요. 보실 준비 되셨을까요? 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서로 낼 수 없을 때에는 서로 박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원장님들 새롭게 선보이는 교재 표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반짝반짝 박수를 표현해 주실 준비 되셨을까요?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 수학의 중등 교재 개편 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습 혹은 개념을 다지는 교재입니다. 프리 개념, 개념 코어. 자, 박수! 조금 더 간결하고 중등의 어떤 이미지를 담으려고 표지 작업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응용력 다지는 단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코어, 유형 파이널 교재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손 흔들어 주시는 우리 원장님들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전 대비 그리고 최상위권 아이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내신 대비 교재 라인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코어, 실전 파이널. 네, 좋습니다. 네네. 우리 원장님 빨리 아마 보고 싶으실 텐데요. 다음 달입니다. 10월 2월 교재 주문일부터는 이 교재들을 순차적으로 원장님께서 주문하셔서 우리 아이들이랑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우리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개발팀께서는 열심히 교재를 작업하고 제작하고 계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재가 어떻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원장님께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네. 새롭게 우리가 개편된 교재들 라인업을 쭉 보시면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하면 조금 오른쪽 위쪽으로 보셔서 하면 될 텐데요. 자, 프리 개념부터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프리 개념이라고 하면요. 우리 지금 미래인 수학에서 이번 중등 교재 개편을 하면서 원장님들께 새롭게 선보이는 출시되는 교재인 거고요. 특히나 원장님들과 어떤 모니터링,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추가 개발된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안 되는 아이들 그래도 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컨셉으로 기본 드릴 개념서인 프리 개념이 가장 처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핵심 개념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념 코어 교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력 높이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 단계에서도 유형 코어, 핵심 유형만 담아놓은 유형 코어 라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고득점, 심화 유형까지 담겨져 있어서 조금 응용력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형 파이널 교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전 대비 교재예요. 시험 대비 교재 마찬가지로 기본 실전 대비 요 관리하시는 거 코어 라인 있고 최상위권 아이들까지도 관리하실 수 있게끔 파이널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예습 시기 교재다 혹은 개념 다지는 교재다 이것도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프리라인, 코어라인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진도 시기 때 사용한다 라고 하는 유형 교재도 조금 중위권이다 라고 하면 코어라인,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다 파이널 라인. 마찬가지 내신 대비 교재도 중위권이다 코어라인, 잘하는 아이들 파이널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 이제 원장님께서는 아이들 성취도에 따라서 개념 다질 때, 응용력 다질 때, 시험 대비 다질 때 원장님이 훨씬 더 선택하실 수 있는 것들이 손쉬워졌고요.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주가 훨씬 더 교재 안에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를 보시면 자, 1학기 상단에 있고 2학기 하단에 있어요. 그리고 요 내용들을 보면 개념 코어, 유형 코어, 유형 파이널이라고 개념 유형서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체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순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보니까요. 자, 1호하고 왼쪽으로 쭉 따라가 볼게요. 대단원 구성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단원이 7개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 교재가 7권이라고요. 유형 교재도 7권. 그런데 지금 6개 대단원 체제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 1호에는 대단원 몇 단원 들어있는 거예요? 1단원 들어있어요. 자, 2호에는 몇 단원 들어가 있어요? 2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유형서는 1단원에는 1호에는 1단원 들어가 있구나. 2단원에는 2호에는 2단원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해서 6개 호수가 순서대로 각 호별로 대단원이 들어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못 보던 거 있어요. 원장님, 그쵸? A, B, C, D라고 해서 1학기에 1A, 아니죠. A1, A2, B1, B2 해서 A 단계, B 단계가 1학기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C, D 해서 2학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파벳 체계는 뭔가라는 걸 보면요. 원장님 살짝 보이세요? 아마 수업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 라인은요.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B는요.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체계는요, 시험 시기를 고려해서 저희가 구분해 놨어요. 네, 그래서 C는 2학기 중간고사, D는 2학기 기말고사겠죠. 네, 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1학기에 있는
A, B 호는 이거는 왜 두 권씩 나눠 놨느냐? 원장님, 우리가 가장 많이 고려한 거, 학습량에 대한 거, 1학년의 난이도에, 1학기의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훈련할 수 있는 양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1학기 중간고사 A라인은 두 권, A1, A2,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거 B1, B2 하고 또 마찬가지 2학기 시험 대비 C, D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이 표는요. 제가 몇 번 연습했을까요? 오늘 이 교육을 위해서. 네, 뭐냐면 원장님 지금 이렇게 보실 때에는 뭐지?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해요. 이거 처음 들으셔서 그러신 거고요. 자, 숫자는 대단원 체제를 따라간다. 알파벳은 시험 시기를 따라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하위권부터 상위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기본 라인업이면서 시험 시기까지 고려한 구성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훨씬 더 수업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실력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자, 교재 많아졌어요. 원장님 쓰실 수 있는 거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매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 원장님들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교재 사용 가이드라인을 우리 개발팀에서 제작해 주셨는데요. 자,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원장님들이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개념 학습이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월부터 시작해요? 12월부터 시작합니다. 12월부터 개념, 프리 개념으로 먼저 보고요. 그 다음 개념을 코어 라인으로 다지고, 응용력 다지고, 시험 대비. 응용력 따지고 시험 대비 해서 한 학기에 대한 학습이 완료될 수 있게끔 하는 기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개념 잡고 예습하고 할 때는 프리 개념, 개념 코어 따라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응용력을 가질 때에 수준별로 들어갈 수 있다. 왜? 조금 중위권이거나 조금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코어 라인으로 하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파이널 라인을 따라감으로써 우리 원장님이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는 점. 또 마찬가지 시험 대비도 실전 코어와 파이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선택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저희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걸 가지고 자, 12월을 시작으로 해서 순서대로만 사용을 하시면 아이들 학습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개념 잡고 응용 잡고 실전 대비까지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더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은 원장님 교실에서 그냥 일률적인 어떤 수업 진도 따라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마다 1대1 맞춤 혹은 수준별 학습을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재 활용에 대한 것도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나갈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 사용 예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재편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다시 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원장이 얼마든지 변형해서 또 활용이 가능하시지만 나는 기본적인 표준 커리큘럼으로 본사의 방침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면 이거 그대로 쓰시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실력은 검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우리 오프라인만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온라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 까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도 원장님들이 우리 아이들이랑 수업하실 수 있을 때, 수업을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저희가 탑재한 것들도 많이 있을 뿐더러 원장님들 안 되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 정말 우리 이 다이아몬드, 이 원석 같은 아이들 어떻게 깎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고려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
교재 맞춤이라는 컨텐츠는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교재 유사 문항을 줌으로써 반복 학습 훈련, 그다음 온라인 컨텐츠를 저희가 교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면 학습도 가능하지만 학생용 숙제로서 홈페이지로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학습 외적인 숙제로도 관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도 저희가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교재 맞춤은 저희가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교재였어요. 그 컨텐츠였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조금 저희가 점검을 해봤더니 우리 원장님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살펴봤더니 왜 그런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재를 반복 훈련해야 되는 시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어느 시기에 필요한가 보면 예습할 때 혹은 개념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 그래서 기본 응용력 다질 때, 요럴 때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은 응용력 실전 대비, 라인업이 교재 맞춤 컨텐츠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사용률이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는 예습하는 친구들, 뭐 예비 중등도 마찬가지예요. 초등 5, 6학년부터 시작해서 혹은 중등 개념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적용하실 수 있게끔 프리 개념, 개념 코어, 유형 코어, 유형 파이널 해서 기본 개념 응용 단계에 교재 맞춤 컨텐츠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컨텐츠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내용들이 다 업데이트되고 반영되는 것들은 당연히 뭐 학생별 맞춤, 그다음에 뭐 주제학습에 있는 베이직업, 4단계 서술형 마찬가지 다 작업이 진행되는 건 당연히 저희가 해드려야 될 작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미 저기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이미 활용하고 계신 것들 중에 교재 플러스에 교과서 플러스가 추가 지금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교과서 플러스에는 각 출판사별로의 시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이 아이들 실력 끌어올리시는데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출 플러스입니다. 특히나 원장님들 우리 성적 관리에 직보에 특히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기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 특성상 저희가 이거는 말 그대로 기출 시험지를 가지고 저희가 DB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문제은행에 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년도에 거쳐지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저희랑 공유해 주시는 그 시험지를 표본으로 삼아서 그 내용을 작업을 한 후에 26년도부터 원장님들께 제공해 드린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요,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예요. 훨씬 더 우리 아이들 수업하시는 거, 안 되는 아이들 관리하시는 거, 좀 놓치지 않고 다른 학원에 안 뺏겨야 되는 아이들까지도 아우르실 수 있게끔 오프라인, 온라인이 함께 다 우리 원장님들의 어떤 요구에 맞춰서 개정될 수 있도록, 개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노력했다는 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는요, 오프라인 교재라고 하면 기본 프리 개념부터 시작해서 개념 코어, 유형 코어, 파이널, 실전 코어, 파이널 라인으로 해서 이 순서를 쭉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단계별 학습을 통해서 개념을 완성하는 것부터 유형을 정복하고 내신 만점까지 도전할 수 있는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친구들은 프리라인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좀 중위권이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코어 라인 따라가시고 더 잘하는 친구들은 파이널 라인 따라가시면 된다. 라고 해서 오프라인이 구성이 쭉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온라인 함께 병행하셔야 되겠죠. 온라인 컨텐츠들도 기본 개념을 다질 때 활용하시는 베이직업 그리고 교재를 반복하실 수 있는 교재 맞춤 컨텐츠부터 각종 출판사의 문제들을 담아 놓은 교과서 플러스, 응용 높이는 유형 플러스, 단원 평가, 학생별 맞춤, 4단계 서술형, 기출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을 실력을 올리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활용하심으로써 우리 원장님 수업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교재마다 어떤 코너가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장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 한 번 더 박수 쳐주실 만한 부분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 개념은요. 말 그대로요. 진짜 그 핵심 개념을 다루기 전부터도 드릴할 수 있는 교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고 하는 개념 이해가 아닌 아이가 읽어보고 혹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풀이까지 기본 개념까지는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 단계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원장님 요거 보이세요? 가운데. 네, 이거 뭘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각 소 개념마다 개념 동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잠시만요. 네. 입니다. 네. 들어볼까요? 오늘 소단원 소인수 분해 단원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첫 번째 개념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개념 거듭 제곱에 대해서, 세 번째 개념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 나와 있네요. 약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구하는 방법을 다 알아봤죠. 그래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가 배운 소수는 뭐였어요? 0.1, 0.2, 0.01 이런 아이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소수는 지금 예로 나와 있는 애가 2, 3, 5, 7, 1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초등학교 때 배운 소수, 요 소수는 작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의 소는 바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라서 이렇게 뜻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수들의 바탕이 되는 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원장님, 보이시나요? 네. 어떠세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조금 뭐랄까요? 정말 편안하게 개념 설명해 주시고 기분 좋게 설명해 주시는 알기 쉽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 강사님의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소 개념마다 이 동영상 다 들어가 있고요. 프리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념 설명 오늘 해줬는데 내일 왔을 때 백지되는 친구들 원장님, 화내실 필요 없이 뭐 하시면 돼요? 개념 동영상 보고 와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념 동영상은요, 원장님, 디바이스, 그러니까 기기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기기든지 관계없어요. 핸드폰, 태블릿 다 마찬가지. 갤럭시, 뭐 아이폰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작업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저희는 좋겠지만, 로그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 카메라로도 인식시키시면 아이들이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다는 점, 훨씬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 우리 어떻게 박수 쳐주실 만한가요? 어떤가요? 네, 네, 네. 질문 간단하게 나왔는데, 동영상은 몇 분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요. 개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5분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을 넘기는 동영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라인업이 쭉 완성이 되고 나면 이런 점들에 있어서 한 번 더 정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프리라인에는 아이들 개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개념 동영상이 추가 탑재되었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개념 코어 라인 볼까요? 자, 핵심 개념서, 기본적인 개념서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쉽게 개념 설명은 다 박스로 들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되는 친구들이라도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은 충분히 제공돼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거를 기출 문제, 응용 문제, 각 유형별 습득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유형별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적어도 서술형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데 그것을 어렵게 글쓰기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서술형에 대한 건 그래도 하위권이거나 혹은 개념을 다지는 기본적인 시기더라도 서술형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학습 관리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유사 문제로 쌍둥이 문제 체계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개정교육 과정이 반영되면서 단원 내용이 바뀌는 거, 그다음에 대학 입시에 수능이 어떻게 대입 개편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논수령을 빼놓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수준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것들은 다 우리 원장님 교실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끔 개념 코어 라인이지만 서술형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넣어놨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코어 라인 중위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원장님,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중등 학습의 목표, 아주 궁극적인 목표, 미래인 수학의 궁극적인 우리 이 교재 컨셉과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모토를 가지고 교재를 구성하고 기본 컨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장님, 습관적으로 원장님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원장님, 그거 뭐였죠? 여기에서 합성수 뭐라 그랬죠? 요런 거. 근데 우리 원장님들은 또 어때요? 반사적으로 또 답을 막 줘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실전에 갔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교실에서도 우리 기본적인 교재들 안에는 다 본인이 개념을 다시 한번 다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교재들마다 개념 설명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시켜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을 텐데 읽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 풀이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개념을 다지고 그 단계별 개념 문제, 유형 문제, 파이널 문제까지 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부분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코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심화 유형에 대한 것까지 다뤄볼 수 있게끔 하는데 유형 파이널 되어 있고요. 코너 이렇게 안내하는 부분도 너무나 깔끔하고 예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도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 코어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표지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요. 코어 라인은 뭐랄까 2D 이미지고요. 파이널 라인은 3D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요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라인은 그야말로 내신 대비하는데 내 점수, 목표 점수대에 따라서 코어 라인과 파이널 라인을 우리 원장님 나눠서 활용하실 수 있고 조금 잘하는 친구들까지도 최상위 도전 문제까지도 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실전 대비를 탄탄하게 해서 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많은 기대가 되신다는 댓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댓글을 못 봤는데. 자, 그러면 원장님 출시 일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본 그리고 혹은 예습, 그리고 선행이라는 것까지 다 가능한 프리 개념 라인 먼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월 교재 주문일부터 원장님께서는 프리 개념 A1, A2, B1, B2 이 네 가지의 교재에 대해서 먼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1월 2월 교재 주문일에는 개념 코어 1, 2호, 유형 코어 1호, 유형 파이널 1호 이 순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프리 개념 다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개념 다지는 순서, 그리고 그거를 했다고 하면 응용력, 그 다음에 그 응용력도 상위권, 하위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코어 라인, 파이널 라인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3개월치 미리 활용하실 수 있는 순서, 저희가 출시하는 일정 먼저 보여드렸고요. 네, 요거 표로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요렇게. 요거는 한번 스크린 캡처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관련해서는 혹시나 저희가 제작하는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거를 주문하시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공지는 해드릴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이 3개월치는 미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공유해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홈페이지 자주자주 들어오셔야겠죠? 네. 또 하나 원장님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저희 미래인 수학에서 우리 원장님들한테 제공해보지 못했던 것인 것 같아요. 뭐냐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프라인 교재 혹은 개념, 연산, 맞춤, 혹은 시기별 더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컨텐츠들 어떻게 뒷받침해서 섞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초등은 수업 예시표라는 것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조금 편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만 드릴 뿐 수업 예시표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제 중등 교재를 개편하게 되면서 원장님들이 중등의 경우는 1시간 반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프라인 교재와 온라인 컨텐츠를 어떤 분량으로 가야 하며 각 시기별로 추가 제공해야 되는 컨텐츠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가 수업 예시표, 중등 수업 예시표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열심히 저희가 원장님들 조금 현장에서 수업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실제적인 수업 예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개발팀에서도 이런 일정으로 교재와 온라인 콘텐츠를 원장님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혹시 제가 언급해야 되는 댓글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없으면 네, 원장님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상반기에 원장님들이랑 스승의 날 행사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는 비전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매월 신규 교실 원장님들을 만나 뵙고 우리가 교육도 진행을 하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의 이 중등 교재 개편 우리 미래인 수학의 중등 교재 개편 교육만큼 정말 신나고 자신감 있게 준비한 교육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우리 원장님들께서 사용해 보시고 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 3개월 정도는 사용해 보시고 그 후기가 어떤지 그리고 저희가 기본 예상했던 범주에서 더 활용적 측면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유할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 원장님 한 번 더 초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필요하신 게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혹은 지사장님 통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미래엔 원장님의 미래엔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한 미래엔 수학 중등 교재 개편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미래엔 수학 야옹 야옹 나가기 좀 해줘. 나가기 좀 해줘요. 나가게 해줘. 나가게 끝났어, 이제. 나가게 해드릴게요.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알겠어. 진짜.